안녕하세요, 수학독학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무리수와 실수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다음 중 무리수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무리수의 정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 보는 형태는 대부분이 유리수인데요. 어떤 것이 무리수냐면은 일반적으로 파이, 무리수의 대표적인 숫자죠, 그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 다음에 루트가 사라지지 않는 루트 2 이런 거 있죠. 혹은 뭐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루트가 벗겨지지 않는 이런 숫자. 예를 들어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얘는 이 제곱이랑 루트가 날아간다고 생각해서 2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루트 4처럼 루트가 없어지는 이런 숫자는 유리수가 되겠죠, 그죠? 유리수. 그러니까 루트가 사라지지 않는 이러한 숫자들은 모두 무리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자, 마이너스 루트 0.25다 이렇게 하면, 자, 소수가 헷갈리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하신 다음에 0.25는 100분의 25잖아요, 그죠? 100분의 25.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한 다음에 100은 10의 제곱이고 25는 5의 제곱이니까 10분의 25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곱이랑 루트가 사라져서 마이너스 10분의 5, 즉 루트가 사라진 유리수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유리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1.27에 순환점 있는 거, 이거 분수로 바꾸는 거 기억나십니까? 분모는 소수점 아래만 보시면 되죠. 소수점 아래가 두 자리인데 순환점 있는 7은 9를 적으면 되고 순환점 없는 2는 0을 적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분자는 전체 숫자 127에서 순환점이 없는 12 이렇게만 빼시면 이게 바로 90분의 115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유리수가 되죠, 그죠? 분수로 쓸 수 있는 것은 다 유리수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루트 25는 루트 5의 제곱이니까 얘는 바로 5가 되겠죠, 그죠? 루트 16은 4의 제곱이니까 그냥 4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5 빼기 4, 즉 1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유리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루트 3 빼기 1, 이것은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죠, 그죠? 루트 3에서 1을 빼면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는 그냥 무리수가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9는 4분의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5번도 유리수고 루트가 사라지지 않는 4번만 무리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뭐 정답이 두 개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1번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그죠? 유리수를 분리해보면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분류한다. 지난 시간 했었고요. 자, 2번 순환 소수는 모두 무리수다. 순환 소수는 전부 다 분수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전부 다 유리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실수라 한다. 실수의 정의 맞죠, 그죠?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실수를 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자, 4번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는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겠죠, 그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것이 바로 무리수의 정의였습니다. 무리수.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자, 5번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가 아니다. 자, 무한소수 중에서는 무한소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죠. 여기에서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유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만 무리수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러니까 모두 유리수가 아니다는 틀렸습니다, 그죠?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 맞기 때문에 따라서 2번, 5번이 정답입니다. 예제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모눈 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이랬네요, 그죠? 한 칸이 다 1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A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수직선과 만나는 점을 PQ라 하자, 이랬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점 A, 이 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선분 AC 길이, 이게 바로 반지름이다, 이거죠, 그죠? 반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본 겁니다.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본 거죠, 그죠? 그때 만나는 점을 P와 Q라고 했습니다. 바로 PQ가 이 점과 이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점까지 연결한 이것도 바로 반지름이겠고, 다시 원의 중심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해도 반지름이겠죠, 그죠? 이 빨간색 세 선분은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은 그런 선분입니다, 그죠? 자, 그것을 이용해서 PQ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대응하는 수는 바로 좌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좌표. PQ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AC선분 반지름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직각삼각형 그려놨죠, 그죠?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반지름 길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길이, 이 밑변 길이 피타고라스 쓸 건데요. 1에서부터 4까지니까 길이가 3이죠, 그죠? 밑변 길이 3. 그 다음에 이 높이는 두 칸이니까 2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빗변 길이인 AC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죠? 따라서 AC 제곱은 9 더하기 4다 이렇게 되고 AC 제곱은 13이니까 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13 되는 숫자, 즉 AC 길이는 루트 13이었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분 AC 길이가 루트 13이었는데 지금 AC 길이와 AQ 길이가 같잖아요, 그죠? 둘 다 반지름으로 같은 길이니까 자, 요걸 좀 지우고 볼게요. 요렇게 지워서 자, 그래서 이 Q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자, 원점에서부터 봤을 때 1만큼 오고요, 그죠? 1만큼 오고 여기 1에서부터 이 루트 13이죠. 이게 바로 반지름 길이 루트 13 1만큼 오고 루트 13만큼 더 왔으니까 Q의 좌표라는 것은 1에다가 루트 13을 더 해주면 그게 바로 Q의 좌표였겠죠, 그죠? 그 다음에 P의 좌표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심이 A인 상태에서 원위의 점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이것도 반지름이니까요. 지금 이만큼 길이가 또 루트 13이잖아요, 그죠? 루트 13. 그러면은 그때 이 P점의 좌표라는 것은 지금 A점의 좌표가 1인데 1에서 왼쪽으로 루트 13만큼 더 가면 되니까 왼쪽으로 루트 13 갔다 해서 빼기 루트 13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P점의 좌표가 된다 이런 겁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2고 왼쪽으로 여기서 이만큼 길이를 5라고 해볼까요? 이 좌표가 2인 상태에서 왼쪽으로 5만큼 가면 그게 바로 마이너스 3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다. 여기는 2고 실제로 5칸 움직여 볼게요.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5칸 움직이면 마이너스 3이 정확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좌표는 내가 알고 있는 좌표에서 선분 길이를 빼주거나 더해주는 것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라고 이 고정된 점 있죠. 고정된 1이라는 점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14만큼 가서 Q가 됐고 왼쪽으로 또 루트 14만큼 가서 P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Q점은 1에서 플러스 루트 13이고요. P는 1에서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 이런 겁니다. 예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수직선에다가 점을 찍으면은 그것이 바로 곧 수직선 그 자체가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죠? 즉 수직선은 실수를 모두 나타낸 거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파이는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 파이가 3.14에 얼마죠, 그죠? 그러니까 3과 4 사이 어딘가에 하나의 점으로 존재한다 이런 겁니다. 파이는 하나의 무리수일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3과 4 사이 어느 지점에 있는 거 맞고요. 2번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지난 시간에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 혹은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 혹은 유리수와 무리수 사이 이런 것들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과 루트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1은 유리수고 루트 2는 무리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리수와 무리수 사이 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는 거 맞습니다. 4번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자, 이 정수는 좀 특이한 점이죠. 여기 수직선에서 뭐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1과 2 사이에 유리수 2점을 잡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정수가 지금 없죠, 그죠? 유리수가 뭐 이런 지점 요렇게 2개 잡히면 정수가 있지만 이렇게 정수와 정수 사이에 유리수 2점이 잡히면 그 사이에는 정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4번은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5번 수직선은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그죠?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까지 모두 찍어야지 수직선이 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 5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제 5번입니다. 다음 중 두 수의 대소 관계가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거 했었죠, 그죠? A와 B의 대소 관계를 알고 싶으면 둘이 뺐을 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고요. 0보다 작으면 A보다 B가 더 큰 것이었고요, 그죠? 둘이 0이 되면
A와 B가 같은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루트 2와 루트 3과 루트 5와 이런 것들을 쫙 비교했을 때 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더 큰 숫자다. 이런 것들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써먹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루트 10 더하기 1과 4를 비교하라 라고 하면 일단 루트 10 더하기 1과 4를 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루트 10 빼기 3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들이 계산해서. 자,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3을 루트 안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은 루트 10 빼기 루트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루트가 없어지면서 위에 10과 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루트 3의 제곱 즉 루트 9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 루트 10과 루트 9 중에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얘는 10이고 얘는 9니까 10쪽이 더 크죠. 그죠? 즉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0보다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둘이 뺐더니 0보다 크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원래 두 수 중에 왼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고요. 따라서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2번도 연습해 볼게요. 자, 2번 12와 루트 5 더하기 10이 있는데 이 둘을 뺄 건데 뺄 때 이 숫자에다가 괄호를 해주고 빼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에다가 괄호를 해주고 빼면 12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분배 법칙 잘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12와 마이너스 10을 계산해서 2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얘를 2는 루트 2의 제곱 즉 루트 4로 보면 되겠죠. 그죠? 빼기 루트 5 이렇게 보시고 4와 5를 비교했을 때 5가 더 크니까 즉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0보다 작아지겠죠. 이 숫자가 0보다 작아집니다. 따라서 둘을 비교했을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루트 5 더하기 10이 더 크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얘도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3번 마이너스 루트 8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3을 뺄 거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8 더하기 1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8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루트 8과 얘는 루트 16이니까 자, 지금은 계산을 아직 완벽하게 배우지 않았지만 마이너스 루트 8과 루트 8을 더하면 정확하게 0이 되거든요. 근데 루트 8보다 큰 루트 9를 더하거나 루트 10을 더하거나 지금처럼 루트 16을 더하면 0보다 큰 숫자가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도 틀렸죠. 그죠? 자, 4번 2 더하기 루트 5와 루트 3 더하기 루트 5를 둘이 빼보는 겁니다. 이렇게 괄호해서 빼주시고요. 그러면 2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루트 5 루트 5끼리 이렇게 빼주시면 그냥 0이 되거든요. 같은 숫자고 부호만 반대니까 빼면 0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남는데 2는 다시 루트 2의 제곱 즉 루트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빼기 루트 3 이렇게 되니까요. 루트 4에서 루트 3을 빼면 0보다 큰 숫자가 됩니다. 따라서 4번의 부등호 방향은 왼쪽이 더 큰 것 맞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 2 더하기 루트 6과 루트 6 더하기 루트 5를 둘이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루트 6과 루트 6을 빼면 0이 되고 남는 게 2 마이너스 루트 5인데 2는 다시 루트 4로 보시고 이렇게 되니까 루트 5 쪽이 더 크죠. 그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0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제 6번입니다. 다음 중 루트 5와 루트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루트 2는 1.414로 계산하고 루트 5는 2.236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는 루트 2를 그냥 1.4로 보자 혹은 루트 5는 2.2로 보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래놓고 대충 수직선에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1.4는 이쯤에 있겠죠. 그죠? 1.4 즉 여기가 루트 2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 5는 2.2 이쯤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2.2가 그러면 여기가 루트 5다 즉 이 사이에 있는 숫자를 찾아라 이런 겁니다. 이 사이에 있는 숫자. 자, 그래서 1번 루트 3은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그죠?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더 큰 숫자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그러니까 루트 3만 봤을 때는 루트 2와 루트 5 사이에 루트 3이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사이에 있는 거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 루트 2 더하기 0.2는 루트 2가 1.414, 1.4라고 보고요. 더하기 0.2 하라는 것은 1.6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4와 2.2 사이 어딘가에 1.6 얼마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사이에 있는 값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2 더하기 3, 이것은 1.4에다가 3을 더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즉 4.4가 되겠죠, 그죠? 4.4는 1, 2, 3, 4가 있다면 4 밖에 이쯤에 찍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5번도 루트 5에서 0.3 빼라. 그러면 2.2에서 0.3을 빼라. 이걸로 보시면 되고, 그럼 1.9쯤 되잖아요, 그죠? 1.9도 이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4번도 사이에 있는 거 맞고, 자 5번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어떤 두 수가 있을 때 어떤 두 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이것을 가지고 그냥 평균이라고 이야기하죠. 평균. 딱 가운데 있는 값이다 이 말입니다. 가운데 있는 값. 정확하게 한 가운데 있는 값. 그러니까 루트 2와 루트 5라는 숫자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눴다. 그러면 정확하게 루트 2와 루트 5의 딱 한 가운데 있는 값이 된다. 즉 평균 값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루트 2와 루트 5 사이에 있는 값이 맞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만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수의 대략적인 값 구하기라는 건데요. 자, 루트 2가 얼마 정도 되냐, 혹은 루트 3이 얼마 정도 되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연수를 먼저 적어 볼게요. 1, 2, 3, 4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1을 루트 안에 넣으면 루트 1의 제곱, 즉 루트 1이겠죠, 그죠? 자, 2는 루트 안에 넣어보면 루트 2의 제곱, 즉 루트 4가 됩니다. 자, 3을 루트 안에 넣어보면 루트 3의 제곱, 루트 9가 되고요. 4를 루트 안에 넣어보면 루트 4의 제곱, 루트 16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이 값들이 커질수록 더 큰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란 말은 보세요. 루트 2가 있고 루트 3이 있다면 루트 1보다는 루트 2가 크고 루트 2보다는 루트 3이 크고 루트 3보다는 루트 4가 더 큰 숫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루트 1은 정확하게 1이고 루트 4는 정확하게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루트 2와 루트 3은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 2와 루트 3은 1. 얼마 얼마고 루트 3도 1. 얼마 얼마다. 대략적으로 1. 얼마 얼마인데 루트 2보다는 루트 3이 더 큰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이러한 숫자 있죠. 이러한 숫자는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있으니까, 즉 2와 3 사이에 있는 숫자다. 그러니까 이 숫자들은 전부 다 2. 얼마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루트 9보다 더 큰 숫자 루트 10, 루트 11 쫙 해서 루트 15까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루트 10부터 루트 15까지는 3과 4 사이에 있는 숫자, 즉 3. 얼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26이 얼마쯤 되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재빠르게 루트 26 근처에 제곱수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26보다 작은 제곱수 중에 하나가 루트 25가 있죠, 그죠? 루트 25가 정확하게 5니까 루트 26은 5. 얼마쯤 되는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루트 50이다 이렇게 잡으면 루트 50보다 작은 제곱수 77에 49니까 49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루트 49는 7인데 얘는 7. 얼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리수의 대략적인 값 구하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남은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